안녕하세요. 오늘 저의 사연은 대한민국 모든 애처가 남편분들께 바치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42살이고 초등아이 둘의 아빠입니다. 결혼한 지 딱 11년째이고요. 와이프는 저와 동갑이지만 저는 제 아내를 평소에 와이프님이라고 부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말 그대로 아내에게 꽉 잡혀 사는 남자입니다. 절대 불만이 있어 사연을 보낸 건 아니고요. 저는 제 삶에 만족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이겨먹으면 안 된다는 걸 톡톡히 경험한 뒤로 우리 집 가훈은 여자 말을 잘 듣자로 정했습니다. 대대손손 이 가훈을 물려줄 생각이고요. 저희 집안은 아버지 때부터 가무장적인 집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하늘 같은 마누라와 잘 살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막장 고부 갈등이나 부부간 불화사연은 아닙니다. 가정의 평화와 저의 자유의지를 맞바꾼 이야기라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은 주변에서 저더러 와이프에게 정말 잘한다는 말을 듣고 삽니다만 사실 신혼 초에는 우리도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싸움을 엄청나게 한 부부입니다. 결론은 물론 저의 패배였죠. 지혜롭고 용감한 와이프님이 정말 승리했고 저는 그냥 말 잘 듣고 사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실 애처가는 저희 집안 내력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큰 소리 치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말이 좋아 애처가지 사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엄마한테 꽉 잡혀 사신 분이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게 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쩔쩔매는 거라 다른 집도 진심으로 다 우리 집 같은 줄 알았습니다. 한 가지 좋았던 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지고 살았어도 어머니가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시는 건 못 봤습니다. 집안의 가장 대접은 알게 모르게 해주신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물론 큰 소리도 내고 아버지께 성질은 좀 부리셨지만요. 그런데 아버지는 평생 여자한테 큰 소리 한 번 못 쳐본 게 큰 한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늘 하셨던 말이 있었는데요. 너는 고분고분한 여자 만나서 꼭 대접받고 살아야 한다. 남자는 무조건 능력이 있어야 해. 돈도 여자보다 많이 벌어야 그래야지 대접받고 사는 거다. 저는 그냥 좋아하는 여자랑 알콩달콩 살고 싶지 대접받고 살 생각은 없는데요. 모르는 소리 말어. 성공한 남자는 집에서 큰 소리 치는 남자라 이 말이야. 나중에 내 며느리감 데려오면 면접은 무조건 내가 볼 테니 그리 알아. 나는 딱 보면 안다. 웃긴 건 이런 말 하실 때 꼭 엄마 안 보는 데서 하시거나 눈치 보면서 얘기하십니다. 어쩌다 엄마 귀에 들어가면 엄마가 옆에서 아버지한테 한 소리 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양반아, 아들한테 참 좋은 거 가르치네, 응? 아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말고 본인 앞가름이나 잘하셔. 당신이 우리 집에서 대접 못 받고 산 게 뭐 있다고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밥을 안 차려줬어요? 구멍난 옷을 입게 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조금 커진다 싶으면 아버지는 그 즉시 꼬리를 내리십니다.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말이 그렇다는 거지. 기왕이면 아들 위해주는 며느리 얻어오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서 하는 말이야. 그럼 어머니는 아버지 말을 가차없이 자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한테 대접받을 생각 말고 본인이 할 일 똑바로 하면 주변에서 알아서 하는 법이에요. 너도 쓸데없는 말에 맞장구 치지 말고 가서 네 할 공부나 해라. 이러고 호통을 치십니다. 아버지는 드라마에 악다구니 쓰는 며느리가 나오거나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연 보면서 꼭 며느리 욕을 하시며 대리만족을 하셨고요. 간혹 남편에게 함부로 하는 아내가 나오는 드라마를 볼 때면 심하게 감정 몰입해서 얼굴까지 벌개지셔서는 TV 화면에 삿대질까지 하시며 화를 내실 때도 있었는데요. 뭐 저런 싹퉁바가지 없는 년이 다 있어. 저런 년이 며느리로 들어오니까 집안을 싹 다 말아먹는 거야. 남편을 저렇게 쥐잡듯이 옴짝달싹 못하게 하니 남자가 눈을 돌리지. 아버지가 드라마 속 인물에게 역정을 내시면
옆에서 같이 보시던 엄마가 정색하시면서 이러십니다. 당신 어째 말에 뼈가 있네?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하고 빽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럼 아버지는 바로 꼬리를 내리시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십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저건 드라마지, 드라마. 당신이 저렇다는 게 아니요. 아유, 오해하지 마로. 이렇게 손사래를 치시면서 말입니다. 저랑 제 동생은 그런 걸 하도 많이 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우리 집에서 늘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엄마였지만 따지고 보면 늘 맞는 말만 하셨기 때문에 자식들 입장에서는 불만 없었고요. 엄한 엄마 밑에서 나름 바르게 컸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집들은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보통이지만 저는 어렸을 때 잘못하면 어머니한테 종아리도 맞고 컸네요. 어릴 때 구구단 같은 것도 엄마한테 하드 트레이닝 받으며 외웠고요. 한글도 밤새 엄마한테 꼬집혀가며 학교 들어가기 전 겨우 뗐던 기억이 납니다. 제 또래 분들은 맞으면서 컸다는 게 어떤 건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도 한 번씩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바로 명절 때 시골 할머니 댁에 갈 때입니다. 아무래도 옛날 분이시니 남아선호 사상도 있으시고 아버지를 끔찍이 생각하시는 할머니라 설마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꽉 잡혀 사는 줄은 모르셨을 겁니다. 어머니는 시댁에 가서는 시부모님 앞이라고 집에서의 원래 엄마 모습과 다른 모습이셨어요. 옛날 어른들은 거의 저희 부모님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명절에 시골 내려가서 제사 지내고 가족들 밥상 차리고 손님 치르고 하는 것들이요. 그래도 저희 친할머니는 적어도 제 눈에 고약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셨고 아들 하시긴 하셨지만 며느리인 엄마를 구박하시는 건 못 봤어요. 어쨌거나 유일하게 1년에 몇 번 아버지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시골 할머니 댁에 갈 때였고 그나마 집에 돌아오면 아빠는 명절에 고생한 엄마를 위해 허리를 주물러 주시면서 엄마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춰주시곤 했습니다. 집안 서열이 하도 명확해서 부모님 불화를 본 기억은 거의 없이 컸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잡혀 산다고는 해도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어서 저는 나중에 결혼하면 내가 와이프에게 적당히 져주면서 살아야겠다고 자연스레 생각하게 된 거고요. 부모님 덕에 저랑 제 여동생 둘 다 좋은 대학 나오고 취업까지 원만히 했습니다. 제 와이프는 저 취직하고 만났고 이름 내면 알만한 대기업 연구원이에요. 솔직히 말해 저보다 잘난 사람입니다. 학벌도 저보다 좋고 직장도 저보다 빨리 들어가서 연봉도 저보다 높아요. 인물도 그만하면 저한테는 과부다고요. 성격은 쿨하다 못해 추운 성격입니다.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 준비할 때도 그렇고 제가 그 사람 하자는 대로 하는 편이라 크게 싸운 일도 없거니와 둘 사이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뵈는 상견례 자리에서 오히려 놀란 점이 있었는데 장인어른 되실 분이 생각보다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제 와이프와 처제를 좀 엄하게 키우신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양가 부모님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결혼 논의 마치고 마무리하는데 장인어른이 우리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아무쪼록 우리 부족한 딸 잘 좀 부탁드립니다. 딸아이가 공부만 하고 다른 걸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결혼하면 여자는 출가 외인이고 죽어도 그 집 식구 귀신 낸다는데 사돈께서 잘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 시어른들은 네, 잘 가르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라든가 잘 적응해서 우리 집 식구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게 대부분일 텐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예비 장인어른 말씀을 듣고 웃으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출가 외인이라뇨.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사돈은 딸이 시집가서 시집 귀신으로 죽는 걸 정말 원하셔서 그런 거 아니시지요? 왜 이렇게 멀쩡한 딸을 귀신으로 만드시나요? 걱정 마세요.
저도 시어머니가 처음이라 부족한 게 있을 테고 아이들도 결혼하면 힘든 게 많을 겁니다. 최대한 서로 배려하고 맞춰가며 살 테니 사돈도 많이 도와주셔요. 그래도요. 그 집에 시집가면 가풍을 잘 배워야죠. 제사 지내는 것도 배워야 할 테고요. 그래야 사돈댁 조상님이 후손들 잘 되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호호 웃으시면서 어머, 사돈어른 괜찮습니다. 우리 집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풍이라서요. 명절에 음식에다가 고개 숙여 절하는 짓은 안 합니다. 가족끼리 밥 한 끼만 먹으면 되는 거지요. 우리 집 조상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랬더니 오히려 장인어른께서 멋쩍은 얼굴로 허허 웃기만 하시더군요. 장모님이랑 아내는 서로 말없이 마주보고 웃기만 했고요. 뭐 대충 이런 뉘앙스로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엄마 스타일을 제대로 각인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게 했던 말이 어머니랑 나랑은 왠지 결이 같은 것처럼 느껴져. 나랑 비슷한 성격인 게 분명해.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양가 가족들 축복 속에 우리 부부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죠. 저는 가급적이면 아내 말에 맞춰주는 사람이었고 아내에게 져주고 살겠다는 결심까지 했었지만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 꼭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싸울 일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하긴 30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생활 방식도 다른 사람 둘이 만나면 다툴 일이 많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신혼 때 많이 싸운다는 말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간혹 본가에 가면 제 모습이 아버지 눈에는 마누라에게 쩔쩔매는 걸로 비춰졌나 봅니다. 한 번은 저녁을 먹다가 접시에 먹는 반찬이 비었더라고요.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이라 아무 생각 없이 더 퍼오려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러시는 겁니다. 에헤이, 야 이놈아! 앉아! 남자가 이렇게 엉덩이가 가벼우면 쓰겠냐? 이제 네 마누라가 있는데 네가 왜 일어나고 그래? 얘 아가, 네가 시집와서 잘 모르는 것 같아 아버지가 말해주마. 항상 시댁에 와서 식사할 때는 시어른들 상에 신경을 쓰고 앉아 있어야 하는 거다. 아버지 말에 아내가 네 아버님,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엄마가 일어서는 아내의 팔을 잡고는 도로 안 치더라고요. 아버지랑 저는 놀라서 어머니를 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싸늘하게 보시면서 이러시는 겁니다. 내가 리 때까지 우리 아들을 어찌 가르친지 당신 몰라요? 당신은 평생 아들 엉덩이가 가벼워한다고 가르쳤네요. 근데 결혼했으니 엉덩이가 무거워야 한다? 그런 법은 없네요. 이렇게 쏘아붙이시고는 아내를 보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가. 내가 살아보니 남편이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는 게 참 중요하더라. 네 시아버지가 말은 저렇게 해도 집안일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야. 그거 보고 자랐으니 네 신랑도 부엌일이며 살림이며 잘할 거야. 그러니 반찬 심부름 같은 건 먹고 싶은 사람이 하면 된다. 앞으로는 무작정 일어나지 마. 그러자 아내는 싱긋 웃으며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래도 이건 제가 먹고 싶은 반찬이니까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아버지는 아무 말 못하고 입안에 맨밥만 쑤셔 넣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그 자리에서 제 위신을 좀 세워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네요. 하지만 어머니 한 방에 아버지는 결국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계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입니다. 본가에서 종종 아버지가 아내에게 시자 노릇을 한 데에는 아내가 모르는 음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 결혼하고 나서 본가에 갔을 때인데요. 아버지가 저를 은밀히 부르시더니 어머니 안 듣는 곳에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야 아들아, 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무조건 말이요. 마누라는 초장에 네가 기세를 잡아야 나중에 남편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네 결혼 생활이 편한 것이다. 아버지가 도와줄 테니까
너는 무조건 내가 하는 대로 맞장구만 쳐. 아니, 그냥 가만히만 있어. 너는 이 아버지처럼 여자한테 잡혀 살지 말라는 거야. 알겠냐? 아버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래봤자 본전도 못 찾으시면서 뭘 하려고 그러세요? 그냥 내 말대로 해봐. 나중에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절이나 하지 마라, 이놈아. 그런데 그때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고 한 게 제 일생일대의 실수였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아버지를 잘 아는 게 저인데 왜 아버지 말을 듣겠다고 한 건지 말입니다. 그 뒤 저희가 본가에 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아내를 휘어잡으려는 건지 군기를 잡겠다는 건지 자꾸만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어머니 눈치 보느라 대놓고는 못하시고요. 저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며 지시를 하십니다. 너 부부 사이에 주도권 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바로 돈이야, 돈. 너 돈 관리는 무조건 남자가 하겠다고 해. 돈줄을 꽉 쥐고 있어야 여자가 고분고분한 법이야. 아이, 아버지. 근데 집사람이 나보다 월급 많이 받는데요. 나는 돈 관리 잘 못하는데 누가 하든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낫죠. 그냥 집사람한테 다 맡기면 안 돼요? 얘라, 이 못난 놈아. 못 먹는 무라도 일단 찔러는 봐야지. 너 마누라한테 얘기는 꺼내봤어?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놈이 어딨냐? 이러시길래 아내에게 돈 관리를 하겠다고 용기 내서 말한 적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전도 못 찾았지만요. 저기, 자기야, 우리 돈 관리 말이야. 내가 앞으로 맡아서 하면 어때? 내 주변에는 다들 남자들이 돈 관리하고 와이프한테는 생활비를 주더라. 내가 잘해볼 테니까 그냥 나한테 맡겨줘. 그랬더니 아내는 그다지 저항도 없이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그럼 생활비 분담하는 거 정확히 계산해서 당신한테 넘길게. 그동안은 모자라는 거 내 돈에서 충당했는데 앞으로는 당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대답할 새도 없이 이런저런 서류 뭉치들을 가져오더니 저에게 늘어놓으면서 이러더군요. 이건 당신 보험 서류, 그리고 이건 우리 매달 내는 공과급 자동이체 서류야. 이건 전부 당신 통장으로 다시 걸어놓으면 돼. 나머지는 당신이 확인하고 알아서 하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 생활비 카드는 당신 카드로 해야 하니까 나 카드 한 장 줄래? 공동생활비는 당신의 나한테 주던 금액만 주면 되지? 아내가 하는 말을 듣는데 머리가 아파오더라고요. 아내는 제가 생활비를 주면 제가 돈을 쓰는 거에 대해 터치를 안 했었는데 만약 제가 관리하게 되면 제가 쓸 수 있는 용돈이 줄어들겠더라고요. 그것만은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전도 못 찾고 제가 한 발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당신이 하는 게 낫겠다. 자동이체 바꾸고 하는 거 너무 귀찮아. 하다가 힘들면 당신이 말해. 그럼 그때는 내가 하지 뭐. 뭐야? 남자가 실없이 왜 그래? 두 번은 없어. 이럴 거면 앞으로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마. 결국 돌고 돌아 원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 나중에 본가에 가서 아버지가 슬쩍 물어보시길래 그냥 와이프가 돈 관리를 하기로 했다 하니 혀까지 차시면서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그때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았었어요. 마침 임신 중이라 먹는 것도 잘 못 먹었고 감기까지 오면서 몸살이 점점 심해지는 바람에 몸이 많이 힘들어서 집에 갈 엄두도 못 내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를 챙겨 먹이시겠다고 음식을 이것저것 하셨고 전복죽도 손수 끓여주셨고요. 아내는 어머니가 하신 음식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이 내려준 손맛이세요. 이런 건 타고나는 거라 저는 아무리 해도 못 배울걸요. 여태껏 이렇게 맛있는 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내는 아픈 와중에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에는 폭풍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따봉을 외치며 엄지를 미친 듯이 흔들어대던 어머니는 며느리 칭찬에 한껏 기분이 좋아지셔서는 콧소리를 내며 헝헝헝 웃으십니다. 그렇게 훈훈한 고부지간을 회방 놓는 건 다름 아닌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주책 맞은 우리 아버지가 그날 며느리에게 큰 실수를 하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내가 경제권을 가졌다는 걸 못마땅해 하시면서 벼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말을 해도 그런 날 하셨던 건지 아버지가 아내에게 이러시더라고요. 몸도 약한 애가 직장까지 다니느라 힘들어서 몸살이 났구먼. 아이 낳으면 너도 직장은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서 애 키우는 것만 하는 게 어떠냐? 애는 엄마가 키워야 잘 크는 법이야. 맞벌이 하면 아무래도 애한테 소홀할 거 아니냐. 내 말 흘려듣지 말고 잘 생각해봐. 아버지 말에 아내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도 참, 제가 얼마나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아이 낳는다고 간둬요. 요즘은 육아휴직도 있고 복지제도가 얼마나 좋은데요. 조금 키워놓으면 직장 어린이집 보내도 되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여자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 받아서 살림 잘하면 되는 거야. 나중에 애 낳으면 일 그만둬라. 경제권도 아비한테 넘기면 되겠구나. 네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래? 근데 돈을 벌면 얼마나 버느냐는 아버지 말을 듣고 나서부터 아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역정을 내시면서 며느리한테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요? 예, 네 아버지 말 신경 쓰지 말어. 공연히 저러신다. 비싼 공부 다 해놓고 집에 있는 게 말이 되니? 근데 어머니 말을 듣던 제 아내는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아유, 아버님, 저도 남편이 떼돈 벌어오면 집에서 남편 돈으로 먹고 놀고 하고 싶죠. 제 주변에 취집 잘한 애들은 다 외제차 끌고 다녀요. 근데 어쩌죠? 저는 남편이 돈을 벌어와서 제가 같이 벌어야 해요. 심지어 저보다 월급이 더 적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아버님? 제가 관두면 양가에 드리는 많지도 않은 용돈도 다 못 드릴 판이라서요. 아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멋쩍으신 건지 헛기침만 몇 번 하시더니 자리를 피하시더군요. 누가 봐도 아내의 승리였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은근히 제 아내를 타박하거나 미운 소리를 하시곤 했는데 그때마다 아내는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버지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는 건 제 아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내 역시 아버지 때문에 짜증이 날 법도 한데 저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 아이가 태어났고요. 아버지 어머니는 첫 손주 낳고 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결혼 생활 주도권은 아내가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아내는 잠시 직장에 육아휴직을 했고 어머니는 아내의 육아를 돕기 위해 저희 집에 자주 들르셨습니다. 집이 가까운 거리라 손주 보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 입장에서 좋으셨을 겁니다. 아내가 불편해할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는 같이 만나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아내를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손주를 보고 가기도 하셨고요. 아이가 한 6개월 되었을 때쯤인가? 한 번 웃긴 일이 있긴 했습니다. 우리 아기는 개월수에 맞게 잘 크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다른 집 아기들이랑 우리 아기를 비교하면서 아이가 좀 작다는 둥, 느린 것 같다는 둥 하며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좀 칭얼대면 우리 경호는 아기 때 엄청 순했는데 얘는 성격이 까다롭구먼. 성격은 너를 닮은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버지의 은근히 뼈있는 그 말에 이렇게 대꾸하더라고요. 아버님, 저 닮긴요. 남편 어릴 때 사진이랑 우리 아들이랑 판박이라면서요? 남편 성질머리까지 완전히 빼다 박은걸요? 웃으면서 말을 하자 아버지는 며느리의 길을 눌러놓겠다는 듯 한술 더 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6개월 때 말을 했고 9개월에 걷기 시작했어. 돌 때는 기저귀 떼고 뛰어다녔다. 우리 아들 닮았으면 이놈도 그럴 텐데 벌써 6개월에 다른 애보다 늦된 것 같아서 말이야. 저는 아버지 말 듣자마자 하도 황당해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뻥 좀 그만 치세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는 나 5살 때까지 엄마 젖 먹고 다녔다면서?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깔깔거리고 웃는 겁니다. 아버님, 너무 웃겨요. 신랑이 그 정도로 빨랐으면 TV에 신동으로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왜 이 모양이래요? 크면서 문제 있었어요? 돌에 뗀 기저귀 지금 다시 차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버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아무 대꾸도 못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어머니가 같이 웃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아이고, 이 양반아. 차라리 말을 말지. 며느리 앞에서 잘난 척 할랬다가 본전도 못 찾는구먼. 하면서 같이 웃으시더라고요. 그 일 있고 나서 아버지가 며느리 앞에서 면이 안 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아버지는 저에게 또 아내를 쥐어잡고 살아야 한다면서 저에게 미션을 주셨는데요. 황당한 일을 계획하신 아버지 덕분에 저까지 결혼 생활의 위기를 맞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아들, 너 이제는 마지막 기회야. 애까지 태어났으니 너는 영영 뒷전으로 밀리는 거야. 여기서 네가 서열 꼴찌로 밀려나고 싶지 않으면 아버지 말대로 해봐. 너 오늘부터 집안일이고 뭐고 다 손을 떼라. 집에 가면 무조건 들어누워. 네가 평소에 다 하던 걸 손을 놔버리란 말이야. 네 마누라가 힘들다 사정하면 네가 그 틈을 타서 주도권을 잡아라 이거야. 어떠냐, 아버지 생각이? 네? 그게 무슨 방법이라고. 저 그러다가 와이프한테 이혼당해요. 너 그럼 평생 네 마누라 밑에서 머슴처럼 살 테냐? 아버지처럼 엄마한테 꼼짝 못하고 살고 싶어? 아버지도 참, 아버지도 어머니한테 그 방법 해보시고 저한테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눈 딱 감고 한번 해봐. 알겠냐? 그래.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동안 하던 거 잠시 손 놓으면 와이프가 어쩔까 싶어 한번 시도는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저 본전은커녕 뼈도 못 추릴 뻔했지만요. 저는 그날부터 퇴근하고 와서 제 몸만 씻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거실 안방 돌아다니며 누워만 있었어요. 식사 준비할 때도 차려놓은 거 먹고 치우지 않았고요. 한 이틀 정도 아내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말대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내니까 너무 편한 겁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도 나 몰라라 하고 아이 목욕하는 것만 살짝 거들고 나머지는 모른 척 했었어요. 그날도 저녁 배부르게 먹고 아내가 설거지하는 동안 방에서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방에 들어오더니 당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요즘 왜 집에서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 당신 뭐 문제 있어? 내가 며칠은 당신도 힘든 것 같아 기다려줬는데 해도 너무하네. 내가 애 들쳐매고 나가서 분리수거까지 해야겠어? 올 것이 왔구나 싶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고 나는 밖에서 일하잖아.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거 알아? 다른 집은 와이프가 전업주부하면 다 편하게 산다더라. 나도 그렇게 좀 살아보려는데 안 돼? 웃기지도 않네. 당신 지금 진심이야? 내가 당신 집에서 하냐도 아니고 왜 엉덩이도 못 붙이고 이러고 있어야 해? 우리 아들 내가 혼자 낳았냐? 당신 새끼잖아. 근데 나한테 종일 맡겨놓고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다고? 내가 정말 손 하나 까딱 못하게 만들어줘? 아내가 눈을 부릅뜨며 말하는데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침을 한번 꼴깍 삼키고는 여기서 지면 안 돼. 내가 여기서 꼬리를 내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한 번 더 막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기 싫으면 당신도 하지 마. 누가 당신더러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래? 하기 싫으면 내 거는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시키지도 않은 일하면서 왜 나한테 성질을 부려? 그래? 나도 집에서 당신처럼 누워만 있으라 이거냐? 나는 그렇게는 못해. 왜냐면 적어도 나한테 주어진 책임은 다 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끝까지 이렇게 나온다면 별 수 없지. 이혼해. 이 집 정확히 나누고 재산 기여한 만큼 전부 나눠. 아내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힘들면 저를 살살 달랠 거라 생각했던 건 완전 오산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며칠 게으름 좀 피웠다고 이혼당하는 남편이 어딨어? 아유, 알았다, 알았어. 내가 졌어. 내가 잘못했다, 여보. 그만하자. 제가 보고 자란 게 아버지가 빠르게 꼬리 내리는 거라 빠른 태세 전환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습니다. 바로 꼬리를 내리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아내는 단단히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당신 대체 뭐 하자는 거야? 이럴 거면 처음부터 내 말대로 해주면 좋았잖아. 결국 사과할 거 내 속은 쓸데없이 왜 긁고 난리야? 가만 보면 당신 말이야. 아버지랑 성격 되게 비슷한 거 알아? 당신네 집은 남자들이 문제야. 여자 속을 은근히 긁는 게 소인배가 하는 짓이지 뭐겠냐? 결혼 초부터 은근히 당신한테 죽어 살라고 강요하시는 거 당신도 알지? 당신 아들은 내가 떠받들었으면 하시면서 그러는 아버지는 왜 어머니한테 꼼짝 못하고 사신대?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신 아버지가 하는 짓 따라하지 마. 알겠어? 결혼해서 아내가 화내는 거 종종 보긴 했지만 그날은 진짜 이혼한다고 나올까봐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내 앞날은 아내 손에 맡기기로 결심했네요. 이혼이란 두 글자에 이렇게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더 이상 아버지 말대로 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빠르게 노선 정리를 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판단했어요. 저는 한껏 낮은 자세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여보. 내가 설마 당신하고 이혼하려고 그랬겠어? 그냥 남자들이 다 그렇게 산다길래 한번 따라해본 거야. 앞으로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오늘 빨래 다 하고 설거지 다 할게. 분리수거? 당신은 평생 앞으로 할 거 없어. 내가 죽을 때까지 할게. 어? 마음 풀어. 내 성격에 두 번은 없는 거 알지? 이거 봐주는 거 마지막이야. 10번 잘해도 한 번 미운 짓 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정신 차려. 아내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고 겨우 그 위기를 넘겼네요. 그 일 있고 본가에 갔을 때 아내 몰래 아버지랑 대책회의를 좀 했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했다가 저 이혼당할 뻔한 거 아세요? 좋은 방법도 아닌데 앞으로는 저한테 이상한 것 좀 시키지 마세요. 아니 성공한 방법이면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써먹지 그러셨어요. 뭐 이혼? 애미가 이혼까지 얘기했다 이거야? 이거야 원. 우리 며느님이 강적이구만. 아들아, 아무래도 너랑 나는 우리 집 여자들을 못 이길 것 같구나. 잘못해서 진짜 이혼이라도 당하면 낭패지 않니? 아버지, 저 진짜 싹싹 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요. 저는 아내한테 잡혀 사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니까요. 그래, 미안하다 아들. 내가 이러려고 너한테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네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앞으로 너도 네 마누라 말 잘 듣고 사는 수밖에.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여자 말 잘 들으면 손해는 안 보고 사는 거요. 우리 맘대로 해서 잘 되는 거 어디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아버지도 이제 포기하세요. 알았다 이놈아. 아내 말 잘 듣고 애처가로 잘 살아봐. 아버지는 제 아내가 강적이라고 고개를 저으시더니 결국 하시는 말이 마누라 말을 잘 듣고 살으랍니다. 아버지도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처지가 우습다고 생각하신 건지 저를 보고 허탈하게 웃으시대요. 둘이서 마주보고 한참을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댁에 온 아내는 어머니에게 저와 크게 싸웠던 일을 한참 동안 고자질하더라고요. 아내 말을 한참 들으시던 어머니는 얘기가 끝나자마자 저를 바로 부르셨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너 자꾸 네 아버지 닮아가냐? 왜 그리 얕은 수를 쓰면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해? 얘 아가, 너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절대 참지 말고 엄마한테 얘기해. 이 자식이 제 아빠 닮아서 밴댕이 소갈딱지 아주. 이놈을 내가 밟아 죽일까? 아니지. 그래도 애기 아빠니 죽일 수는 없지. 어휴, 이 자식을 확 그냥. 이러시면서 저를 때리는 신용을 하시는데 저 진짜 한 대 맞는 줄 알고 움찔했네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소파에 앉아 못 들은 척 하시는 아버지에게 화살을 돌리셨네요. 당신 똑바로 들어요. 우리 집에서 여자 눈에 눈물 나게 하는 남자는 대접 못 받을 줄 알라 이거예요. 우리 아들 하나 보고 시집와서 애 낳고 직장까지 쉬고 있는 며느리 잡을 생각하지 말고 각자 본인들부터 차라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봤을 땐 우리 아들이 여자 잘 만나서 평생 절하고 살아도 모자라겠구먼. 뭘 그리 잘났다고 난리들인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으셨나 봐요. 아이고, 알았어, 이 사람아. 내가 언제 우리 며느리 구박한 적이 있나? 다 우리 아들 잘 사는 거 보려고 조언만 해준 거지. 알았으니 그만합시다. 아이고, 나는 들어가서 잠이나 좀 자야겠네. 이러시면서 은근슬쩍 자리를 피하시더군요. 그 뒤로 우리 집 서열 정리가 어찌 됐는지 짐작하시겠죠? 제가 우리 집에서 서열 꼴찌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내가 저에게 함부로 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하네요. 지금은 둘째 딸도 낳고 삽니다만 아내는 아이들이 저를 존중하도록 철저하게 교육하는 엄마입니다. 제가 퇴근해 오면 아이들은 저에게 먼저 달려나가 인사하게 시키고 맛있는 걸 먹어도 아빠인 저를 먼저 챙기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제가 우리 집의 서열 1위인 줄 알아요. 사실은 제가 서열 꼴찌이지만요. 저는 아내를 와이프님이라고 부르고 아내를 떠받들고 살지만 이렇게 사는 게 편하고 행복합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는 아내 말에 껌뻑 죽는 시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면 거실에 붙어있는 여자 말을 잘 듣자라는 가운을 보시면서 가끔 우스갯소리를 하시곤 합니다. 그려,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만사 형통이지. 가운 참 잘 정했다. 남자 목소리 큰 집 치고 잘 되는 집 못 봤다. 그럼 옆에서 아내가 한술 더 뜨면서 이럽니다. 그럼요, 아버님. 우리 집에서는 남자 목소리가 절대 담장을 못 넘어요. 어디 남자가 집에서 큰 소리를 치겠어요? 애들 아빠가 제 말 잘 들으니까 저희는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는 아내 말에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그래, 우리 며느리 말이 맞지. 남자가 감히 집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면 쓰겠어? 자고로 남자는 여자 말 잘 듣고 조신하게 있어야 집안이 잘 돌아가는 법이야. 이제는 가모장적 시대라는 거 알지? 이러면서 농담을 하십니다. 그럼 아내가 어머니 말을 듣고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저는 그냥 그 광경을 보며 같이 웃고 맙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사네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결혼 초반에는 어설픈 애처가였지만 지금은 아내 말이라면 두 말 없이 잘 듣는 남편이 되었고요. 제가 대부분 지고 사니까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아내 마음이 편하니까 애들이나 저한테 말도 곱게 하고요. 결국은 제가 편하자고 아내에게 지고 사는 셈입니다. 저희 어머니야 워낙에 우리 아내를 아껴주는 분이시라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아버지와 아내가 서먹했었지만 10년이 넘게 결혼 생활한 지금은 스스럼 없이 저런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부부가 싸우지 않고 평생 살 수는 없겠지만요. 결혼할 때 제가 아내와 약속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여보, 우리는 살면서 적어도 우리 집, 너희 집 따지면서 부모님 끌어들이며 싸우지는 말자. 날 낳아주고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 소중한 것처럼 당신 부모님도 똑같이 생각하도록 노력하고 언제나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 나중에 들었지만 아내는 그 말에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내 말에 꼼짝 못하고 살아도 늘 저를 위해주는 건 다름 아닌 제 아내라는 거 저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내를 잘 만난 이유가 가장 크겠지요. 어느덧 아이들을 낳고 결혼 생활을 10년 넘게 잘 지켜나가고 있네요. 앞으로도 저는 아내에게 꽉 잡혀 살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으신 모든 아내분들 그리고 남편분들도 부부 사이에 누가 주도권을 쥐고 사내 만에 이러지 말았으면 합니다. 애초부터 부부라는 건 서로에게 군림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내에게 남자가 져주는 듯 해야
가정에 평화가 온다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살다 보면 부부지간에 마음에 안 들고 서운한 일 많겠지만 한 걸음만 물러나서 한 번 더 이해해보자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남편분들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아내분들의 말을 잘 듣고 살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우리 가족 사는 얘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지막은 우리 어머니가 자주 하는 말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어머니가 늘 저와 아버지에게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너부터 잘해라. 구독자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가족의 행복이 조금이나마 전해졌으면 합니다. 가정 안에서 늘 행복하시길 정말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